우리 집안의 고아는 절대 안 돼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차갑고 모욕적인 말에 지연의 3년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은인이 지연을 얼마나 아끼는지 말이죠. 20년 전 당신 남편을 살려준 게 나였어. 그런데 내가 내 손녀 같은 아이를 짓밟았구나.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려진 무서운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지연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연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분홍색이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물들였죠. 오늘은 태준과 사귄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을 뵙는 날이었거든요. 27세의 지연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왔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죠.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흔히 갖는 거칠음이나 삐뚤어진 마음 대신 따뜻함과 배려심을 키워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 병원 일을 마치고 오늘 상견례를 위해 새 옷도 샀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무릎 길이 스커트,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에게 드릴 작은 선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태주는 IT 기업에서 대리로 일하는 29세의 남자였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지연을 아껴주는 좋은 사람이었죠. 다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고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이 예약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을까봐 걱정되기도 했죠.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말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태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께는 아직 말하지 않았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네이비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죠. 지연아, 괜찮아. 우리 어머니는 좋은 분이셔. 태준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 계신 중년 부부가 보였습니다. 태준의 아버지는 회사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인 오 여사는 강남에서 부동산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옆에 놓고 계셨고 손목에는 화려한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 여사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지만 예의는 지키는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오 여사는 지연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말이죠. 지연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대학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은 원룸을 혼자 살고 있다고도 했죠. 그런데 오 여사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고향이 어디인지, 형제자매는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지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준이 지연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레스토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오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멈췄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태준의 아버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요? 오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오 여사는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의 고아는 절대 안 돼요. 태준아,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니? 집안도 모르고 뿌리도 없는 아이를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주변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몰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준이 당황하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오 여사는 뿌리쳤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진정해야 할 거 아니야? 3년이나 사귀면서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겼어? 지연 씨도 이상하네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 여사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남편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태준의 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준아, 집에 오면 얘기하자. 오 여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태준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죠.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지연아. 태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시간을 두고 설득해 볼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흔들림이 보였죠. 괜찮아요. 지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끝났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태준의 표정에서 어머니를 설득할 의지보다는 포기하는 기색이 더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뜻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사랑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태준으로부터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잠시 거리를 두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마음을 바꿀 리 없다는 걸 말이에요. 지연은 지하철에서 내려 무작정 걸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원룸에서 오늘 일을 되새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성북동 돌담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마음이 복잡할 때 자주 찾던 곳이었어요. 오래된 한옥들 사이로 이어진 좁은 길은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을 정리하기에 좋았거든요. 오후 3시경이었지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적적해 보였어요.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오 여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집안의 고아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작은 쪽문이 있는 한옥 앞 돌계단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한강이 멀리 보였어요. 평소라면 이 풍경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단 몇 마디 말로 무너져 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돌계단은 차가웠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갔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지연에게는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들은 부모가 있겠죠.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들은 상견례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집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흐르더니 점점 많아졌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성실하게 일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가 없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길 건너편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어머니가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지연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가족을 동경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포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태준이 보낸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잠시 거리를 두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걸 말이에요. 태준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사람이 갑자기 바뀔 리 없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트려 놓았습니다. 지연은 머리를 다시 묶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연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동료들 앞에서 어떤 얼굴로 있어야 할까요? 결혼 계획이 있다고 말했던 것들이 모두 부끄러워졌어요. 근처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좋은 냄새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그마저도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같은 풍경이어도 마음이 다르면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구나 싶었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는데 점점 굵어졌어요. 지연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져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눈물과 섞여서 구분이 안 됐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지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도 없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깊은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혼자 이겨내야 했습니다. 비가 조금 더 세어졌습니다. 옷이 젖기 시작했지만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대로 비를 맞으며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아프고 싶었어요. 마음의 아픔을 몸의 아픔으로 덮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로 빗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우산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회색 털모자를 쓰고 계셨고 낡은 검은색 우산을 들고 계셨어요. 주름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계셨죠. 얘야, 왜 이렇게 울고 있니?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눈물을 닦으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이 돌계단에서 많이 울었거든. 그 시절에는 이유도 모르고 울 때가 많았지. 지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상견례에서 헤어지게 됐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요.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지연이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우산 덕분에 젖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상하게도 이 낯선 할아버지에게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달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계속 앉아 있으면 감기 걸리겠어.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지연은 망설였어요. 낯선 분과 함께 가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우산을 지연 쪽으로 기울여 주시면서 본인은 어깨가 조금 젖는 걸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돌담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니 작은 카페가 나왔습니다. 성북동 한옥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분위기가 아늑해 보였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비도 오는데 괜찮으세요? 직원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단순히 단골 손님을 대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 수진아. 따뜻한 차 좀 준비해 줄래?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어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분인 것 같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 밖에 비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외투를 벗으며 지연에게 편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거든. 지연은 할아버지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직원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유자차와 따뜻한 수건, 그리고 작은 과자까지 함께 가져왔어요. 회장님,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물러갔습니다. 지연은 궁금했지만 먼저 묻기는 조심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카페 주인과 알고 지내거든. 예전에 도움을 준 적이 있어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지연은 단순한 도움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 같았거든요. 자,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상견례에서 일이 잘못됐다고 했지. 지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아껴주고 결혼도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는데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오 여사의 차가운 반응,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태준이 어머니 편을 든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니 조금 후련해지기도 했어요.
우리 집안의 고아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없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저도 원해서 고아가 된 게 아닌데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문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말이야. 나도 젊을 때 똑같이 무시당했어. 가난한 고아라고 해서 말이지.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도 고아셨던 건가요? 네, 맞아.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 컸거든.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심했어. 가난하고 배경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줬지. 할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 집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가난한 고아와는 혼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지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라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할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어요.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아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그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런데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강 회장님, 이런 곳에 계셨군요. 목소리에 약간의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남자를 보며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박상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박상무라고 불린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이런 분과 함께 계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어요.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런 분이라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상무, 자네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군. 지연은 상황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곤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지연의 손목을 잡으셨어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 앉아 있어. 박상무의 표정이 더욱 불쾌해졌습니다. 회장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시면 회사 일에 지장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미팅도 있고요. 그의 말투에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 일은 자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않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은퇴한 몸이야. 박상무는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지연을 노려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상무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지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지연은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신경 쓰지 마. 할아버지가 지연을 위로하셨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 남을 무시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 말이야. 그런데 내가 포기하면 저들이 이기는 거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박상무가 나간 후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지연은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박상무라는 사람이 찾아올 정도면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이었겠죠. 할아버지가 다시 지연을 바라보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쓸데없는 일로 불편하게 했네.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히려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곤란해지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강만호라고 해. 할아버지가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예전에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있어. 이 동네에서 작은 건물 몇 개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지.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지연은 그것만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도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지연이라고 해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강 회장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같은 날에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강 회장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나신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연아, 혹시 그 남자친구 성이 뭐라고 했지? 오여사라고 했는데 남편 성은 뭔가? 지연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윤 씨예요. 윤태준이라고 해요. 윤태준이라. 강 회장이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윤성진일까? 지연이 놀랐어요. 아,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강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그 집안을 아는구나.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윤성진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리고 그의 아내 오명숙도 말이지. 지연은 강 회장이 태준의 부모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5년 전 일이야. 윤성진의 사업이 완전히 망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 부도 직전까지 갔었지. 지연은 강 회장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 보증을 서달라고 말이야. 집안이 완전히 망하면 아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아내도 고생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지. 강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줬어. 30억 원의 보증을 서줬지. 그 덕분에 사업을 정리하고 새 직장도 구할 수 있었어. 지금 그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것도 그때 내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의 아버지가 강 회장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자신을 그렇게 모욕한 것이었죠.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집안에서 오늘 너를 모욕했다는 말이지. 강 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컵이 덜컹거렸어요. 고아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정말 어이가 없구나.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모욕한 집안이 강 회장님의 은혜를 받은 곳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그럼 그분들이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면 태도가 달라질까요? 그렇겠지. 강 회장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마 그 오명숙이라는 여자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할 거야.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 그냥 내 지위 때문에 고개 숙이는 것일 뿐이지. 지연은 강 회장의 말에 동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아. 강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권력 앞에서만 굽실거릴 뿐이지 마음으로는 여전히 너를 무시할 거야. 그런 위선적인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자신은 언제까지나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출신 때문에 무시당하는 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다음 말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해.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지.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교육이라니요? 지연이 의아해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단순히 지위 때문에 고개 숙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반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지연아, 내가 그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 강 회장이 지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산 내가 더 자랑스러운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일 뿐이에요. 지연이 자신없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처럼 재력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연아,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다만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말이야. 지연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시면 안 되는데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너를 위한 일이 아니야.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지.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가서도 강 회장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저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오늘 강 회장님을 만나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상견례가 있은 지 3일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평소처럼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을 확인하러 갔어요. 20평 남짓한 분식집이었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었죠. 10년 넘게 운영해 오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준 소중한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 앞에 낯선 공지문이 붙어 있었어요. 임대료 인상 통보서였습니다. 오 여사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월 200만 원이던 임대료가 600만 원으로 3배나 오른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재계약 시기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통보였습니다. 불이 나게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건물주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만 반복했죠. 오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두 번째 가게에서도 똑같은 통보가 왔어요. 역시 임대료를 3배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게 모두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인상 통보를 받은 것이었죠. 오 여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월 임대료만 1,200만 원이 되면 가게 운영이 불가능했어요. 지금 매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15년간 쌓아온 사업 기반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부동산 업무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단골 고객이던 김 사장이 갑자기 거래를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5억 원짜리 빌딩 매매 건이었는데 계약 직전에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 그냥 다른 업체와 거래하겠다고 했죠. 수요일에는 또 다른 고객이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3년 넘게 거래해온 박 회장이었어요. 아파트 투자를 도와달라고 부탁해놓고는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전화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목요일 저녁에는 태준에게서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 갑자기 감사팀이 파견됐다는 것이었어요. 태준이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일해온 태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오 여사는 아들과 통화를 하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질 리 없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오 여사는 남편 윤성진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근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 보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임대료 인상, 고객 이탈, 아들의 회사 문제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오 여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하지만 윤성진은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 여사의 불안은 계속 커졌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나섰었죠. 그때는 다행히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강만호라는 분이 보증을 서주셔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 남편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도움 덕분이었죠. 오 여사는 혹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온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도와줄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강만호 회장님은 이미 은퇴하셨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말이 되자 오 여사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객들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태준의 회사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힘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오 여사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병원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로비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오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오 여사는 지연에게 다가오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봤어요. 혹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오 여사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우리 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가게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고 단골 고객들이 모두 떠나고 있다고. 태준이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 이게 모두 우연일 거라고 생각해? 지연은 오 여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신과 헤어진 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일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때 병원 로비 입구로 강 회장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고 뒤에는 정중한 모습의 비서가 따라왔어요. 강 회장은 지연과 오 여사를 번갈아 보시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 여사는 강 회장을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오 여사 앞에 서시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명숙 씨, 오랜만이군요. 오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기억이 났어요. 15년 전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주셨던 강만호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곳에 계신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들었어요. 오 여사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강 회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15년 전이었지요. 강 회장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남편 윤성진이 사업에 실패해서 무릎 꿇고 빌 때 말이에요. 30억 원의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서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고 울부짖었죠. 오 여사는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됐다고 했었어요. 큰 분이 보증을 서주셔서 위기를 넘겼다고 했었죠. 그분이 바로 강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 집안을 살려줬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집안에서 내가 아끼는 아이를 고아라고 무시했다고 하는군요. 우리 집안의 고아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오 여사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 때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강 회장에게 전해진 것이었어요. 그때는 지연이 그냥 평범한 간호사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큰 배경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이 아이가 회장님과 그런 관계인 줄 전혀 몰랐다고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 봐요. 강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으셨습니다. 결국 내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거잖아요. 만약 지연이가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고아였다면 여전히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오 여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말이 맞았거든요. 지연이 평범한 고아였다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강 회장의 지위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님이 정말로 오 여사 집안에 복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 회장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쳐야 해요. 단순히 내 지위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 여사는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지연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오 여사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시한 건 고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연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오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출신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셨지만 결국 누군가가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의 표정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오 여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진심으로 지연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출신으로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오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사과에는 강 회장의 압력에 굴복하는 면이 더 강해 보였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 여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지연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상견례 때는 출신에만 신경 쓰느라 지연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보니 맑고 선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지연 씨, 오 여사가 무릎을 꿇고 지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려 하지 않고 단순히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무릎 꿇고 있는 오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상견례 때의 모욕적인 말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우리 집안의 고아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오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인품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잊고 살았어요. 당신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무시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강 회장은 오 여사의 사과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오 여사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연은 오 여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는 드릴게요. 하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어요. 태준 씨와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럼 태준이와 다시 만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도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강 회장은 지연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강 회장이 지연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려고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잖아. 그런 사람과는 함께할 필요 없어. 그때 병원 로비 입구로 태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는 것을 보니 뛰어온 것 같았어요. 지연을 발견하자 다가왔지만 강 회장과 무릎 꿇고 있던 어머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태준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왜 어머니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계시고 이분은 누구시지? 지연은 태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오 여사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만호 회장님이라고 예전에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야. 그리고 지연 씨와 인연이 있으신 분이고.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최근에 벌어진 일들의 원인을 알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태준이 강 회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연이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태준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태준은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제 어머니도 잘못을 인정하셨잖아.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태준 씨가 저를 지켜주셨다면 달랐을 텐데
그러지 못하셨잖아요. 어머니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어요. 태준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정말 안 돼. 3년이나 사귀었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가 바꿀게. 어머니도 이렇게 사과하셨잖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태준 씨,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어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강 회장이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잘 결정했어.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연은 강 회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오 여사와 태주는 떠나가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오 여사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아들의 행복까지 망쳤다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연을 잃은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은 병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아픈 이별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님 덕분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날 이후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정말로 지연을 친손녀처럼 받아들이셨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성북동 한옥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연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나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 컸단다. 강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지연아, 너도 그런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지연은 강 회장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3개월 후 강 회장은 지연에게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우라는 35세의 의사였어요.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지인의 아들이었는데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셨어요. 첫 만남은 성북동 카페에서였습니다. 정우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가 정중했습니다. 지연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강 회장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정우의 첫 마디였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태준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달랐습니다. 지연의 과거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힘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지연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죠. 정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처럼 남을 배려하고 성실하게 사는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지연은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정우는 지연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대신 지연의 현재 모습과 마음가짐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지연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했죠. 6개월 후 정우가 정식으로 지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강 회장이 마련해 주신 한옥 정원에서였어요. 지연 씨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 정우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와 함께라면 진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결혼식은 1년 후에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지연에게는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강 회장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지연을 맞으러 오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 회장은 지연을 보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정말 예쁘구나. 내 손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지연도 강 회장의 말씀에 울컥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강 회장은 지연의 손을 정우에게 맡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드려요. 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피로연에서 강 회장은 축사를 하셨습니다. 지연아, 너는 내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줬어.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거란다. 강 회장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할아버지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결혼 후 지연과 정우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부모님도 지연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출신을 묻지 않고 지연의 인품만 보고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연은 강 회장과 함께 성북동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날 울고 있던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할아버지, 그때 우산을 씌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시작이었지. 강 회장이 웃으셨어요. 내가 나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줬단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지연은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 후 지연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 회장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구나.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강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출신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정우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네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진짜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